안녕하세요. 보이다 대표입니다. 오늘은 한 사연을 읽어드릴 건데요. 초등학교 3학년 아이를 키우시는 워킹맘이시래요. 아이랑 오랜만에 마트를 가고 싶어서 자 이제 마트 가자 하고 했더니 아이가 신나게 옷을 입고 나왔대요. 근데 옷이 거꾸로 입고 있어서 옷이 거꾸로 됐네 다시 입어 이렇게 말했더니 아이가 갑자기 괜찮아요 저한테 아무도 관심 없어요 이렇게 얘기하면서 그냥 뒤집어 입고 가겠다고 하더라고요. 속으로는 무척 화나셨대요. 그러다가 마트를 좋게 가야지 하고 그냥 불편하잖아 제대로 입어 이렇게 말했더니 아이가 갑자기 그럼 저 마트 안 갈래요 하고 방으로 쏙 들어가 버리더래요. 이런 순간 속된 말로 멘붕이죠. 어머니 겨우 옷 가지고 마트를 안 간다니 대체 왜 이러는 거지? 아이 행동이 단순히 떼쓰는 게 아니라는 걸 알지만 순간 어떻게 대처해야 될지 모르시겠다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이렇게 말대꾸하면서 반항하는 아이에 대해서 고민이 있으시다면 오늘 영상 끝까지 보시면요. 아이가 이런 행동하는 진짜 이유와 아이 마음을 다치지 않게 하면서도 부모의 중심을 잃지 않는 지혜로운 대화법을 알려드릴 거예요. 이 방법만 아시면 아이의 엉뚱한 반항에도 웃으면서 대처하실 수 있으실 겁니다. 아이의 이런 행동은요, 단순히 반항이라고 하기보다는요, 아이의 심리적 발달 과정에서 나타날 수 있는 여러 가지 복합적인 이유가 작용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럼 아이는 왜 이렇게 행동할까요? 첫 번째는요, 독립심과 자기 주장을 표출하고 싶어서입니다. 초등학교 3학년 아이는요, 자기 생각이 뚜렷해지는 시기예요. 그래서 부모의 지시에 무조건 따르기보다 자신의 의사를 표현하고 싶어 하죠. 옷을 거꾸로 입는 행동은 자기가 불편하지 않으면 괜찮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것을 자기만의 기준이라고 생각하고 부모에게 주장하는 과정일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요, 부모의 통제에 대한 저항입니다. 아이는 부모님이 자신의 의도를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올바른 행동을 강요한다고 느낄 수 있어요. 그래서 옷을 제대로 입으라고 하는 이런 말들이 아이에게는 내 의견을 존중하지 않는 건가? 이런 메시지로 받아들여져 결국 마트에 가지 않겠다고 선언하고 통제에 벗어나라고 한 것이죠. 세 번째는요, 관심을 받고 싶어서일 수도 있고요. 또는 부모의 반응이 어떤지 시험하려고 할 수도 있습니다. 아이가 옷을 거꾸로 입음으로써 부모님이 어떻게 반응하는지 알아보고 싶었을 거예요. 그리고 아무도 관심 없어라는 말은 사실 나에게 좀 관심을 좀 가져주세요. 이런 마음이 숨겨진 메시지일 수도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는요, 자율성을 획득하기 위해서 시도일 수도 있습니다. 아이에게 옷을 어떻게 입을지 선택할 자유를 주지 않고 부모가 모든 것을 결정했을 때 아이는 반항적인 행동을 통해 나도 내 삶의 주체야 라고 외치는 것이죠. 그럼 이런 아이들을 어떻게 훈육하면 좋을까요? 이런 상황에서는요, 감정적으로 대응하기보다는요, 아이의 마음을 읽어주고 대화를 통해서 해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제가 지금 알려드린 두 가지 방법으로 훈육해보시면 아마 좋은 결과를 얻으실 거예요. 첫 번째는요, 아이의 감정을 읽어주고 선택권을 주시는 거예요. 예를 들면, 부모가 지우가 옷을 거꾸로 입었구나, 아무도 관심 없을 거라고 생각했어? 이렇게 얘기를 해주시는 거죠. 그러면 아이가 저는 불편하지 않아서 괜찮아요 이렇게 말할 거예요. 그러면 엄마가 내 옷을 거꾸로 입으면 활동할 때 불편할까봐 걱정돼. 만약 옷이 불편하면 마트에 가서 놀고 싶어도 못 놀 수 있잖아. 그럼 집에서 옷을 제대로 입고 갈래? 아니면 마트에서 다시 갈아입을까? 이렇게 선택권을 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아이의 감정을 먼저 읽어주시면 아이는 자신의 의견을 이해받았다고 생각하고 마음을 열게 됩니다. 또한 두 가지 선택지를 제시함으로써 결국은 옷을 제대로 입어야 한다는 규칙을 지키게 하면서도 아이가 스스로 결정한다는 만족감을 느낄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두 번째는요, 부모 마음 전달법으로 전달하세요. 부모가 감정을 솔직하게 전달해서 말하는 방법입니다. 예를 들면 엄마는 내가 옷을 거꾸로 입으면 활동하는데 불편할까봐 걱정이 돼. 옷이 불편해서 짜증이 나며 마트에서 신나게 놀기 어렵잖아. 이렇게 나는 지우가 마트에서 신나게 놀았으면 좋겠어. 이렇게 말하면요, 아이는 내가 잘못했구나, 이런 죄책감 대신 엄마가 이런 마음이었구나,
라고 부모의 마음을 헤아리려고 합니다. 관계를 해치지 않으면서도 부모가 원하는 바를 정확하게 표현할 수 있는 것이죠. 아이가 마트에 가지 않겠다고 방에 들어갔다면 아이가 진정할 수 있는 시간을 주세요. 그 이후에 아이에게 다가가서 지금은 마트에 가기 싫구나? 그럼 다음에 가자. 이렇게 말하면서 아이의 감정을 존중해주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도 좋습니다. 이런 태도를 통해서 아이는 부모가 자신을 통제하는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아끼고 이해한다는 것을 느끼게 될 거예요. 올바른 속도만큼이나 피할 행동을 아는 것도 중요합니다. 아이의 반항과 말대꾸에 대처할 때 부모가 반드시 주의할 점이 있어요. 첫 번째로는요, 감정적으로 대응하지 않는 것입니다. 아이의 반항적인 말에 부모도 모르게 감정적으로 대응하면 상황을 걷잡을 수 없게 악화시킵니다. 우리는 아이를 올바로 교육하는 데 목표가 있기 때문에 화를 통해서 가르치려고 하는 것은 아이가 받아들이기 어려워요. 감히 내가 엄마한테 그렇게 말해? 이렇게 맞서는 것은 아이의 반발심을 더욱 키우게 됩니다. 아이의 감정에 똑같이 흥분하기보다는요, 잠시 멈추고 심호흡을 하세요. 그리고 차분함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부모가 감정을 조절하는 법을 아이한테 보여주면요, 아이도 자연스럽게 감정을 표현하는 방법을 배우게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아이를 비난하거나 비꼬지 마세요. 아이의 행동에 대해 너는 왜 그렇게 말을 안 듣니? 너 때문에 엄마가 힘들잖아. 이렇게 인격을 비난하거나 그래 아주 잘한다 잘해 처럼 비꼬는 말투를 쓰게 되면요, 아이에게 깊은 상처를 주게 됩니다. 자신이 가치가 없는 사람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아이의 행동과 인격을 분리해서 잘못된 행동만 이야기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세 번째는요, 일관성 있는 태도입니다. 어느 날은 아이를 무시하고 어느 날은 크게 화를 내는 등 일관성이 없는 태도로 아이를 가르치게 되면 아이가 혼란스럽습니다. 그래서 아이는 어느 선까지 허용되는지 알 수가 없어서 부모의 반응을 시험하기 위해서 더 자주 반항적인 행동을 할 수 있어요. 규칙을 정하면 그 어떠한 상황에서도 일관되게 지켜야 아이가 혼란 없이 규칙을 내면화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요, 공개적으로 야단치지 마세요. 저는 이게 제일 중요한 것 같기도 합니다. 다른 사람 앞에서 아이를 야단치는 것은 아이의 큰 수치심과 모욕감을 줍니다. 아이는 자신의 행동을 교정하기보다는 부모에게 복수하고 싶은 마음이 생길 수도 있어요. 훈육이 필요할 때는 아이와 단둘이 있는 공간에서 차분하게 대화하는 것이 훨씬 효과적입니다. 오늘의 이야기가요, 육아에 지친 부모님들께 작은 위로와 실질적인 도움이 되었기를 바라봅니다. 다음 영상에서 더 유익한 내용으로 찾아뵐게요.